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2달 동안 이제 아주 멋있는 강의가 될 거고요. 2달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은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 있으실 거고요. 예. 강의 자료 가지고 좀 설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파워드 어휘 완성. 예,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의 목표는 이제 책이 500번까지 책이 있는 단어가 있는 책이죠. 한 단어에 한 페이지씩 설명하는 이유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확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곱셈 학습법, 뭐 어휘 곱셈 학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500인데 이제 곱하기 몇 개를 하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나는 곱하기 3을 하겠다. 나는 곱하기 5를 하겠다. 나는 곱하기 1에 충실하겠다. 또는 나는 곱하기 10을 하겠다. 이건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곱하기를 여러분에게 맞게 선택하시도록 책에 되게 풍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일단 500개는 굉장히 분명하게 하시고 거기에 몇 개를 더 얹을지는 그렇게 결정을 하시도록 하겠어요. 500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넓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다음 그걸 배우는 동안에 이제 영단어 조합 원리를 배우게 되고, 뭐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영단어 조합 원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뜻을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파워드의 되게 중요한 어떤 목표 지점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바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강 대상이야 제가 넘어가 되겠고, 강의 방식은 일주일에 50단어씩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밑에 진도표에 나온 대로 1주차, 2주차 해가지고 4주까지는 50단어, 즉 200단어를 첫 번째 달에 마치겠고요. 그 다음 달은 75개씩. 일주일에 75개씩 해서 300단어를 마치는 걸로 딱딱 이게 끊어져 있는 대로 최대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번 달에 파워그래머는 제가 보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와, 제가 20년 강의하면서 그렇게 보강 많이 한 건 이제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예. 진짜 이번에는 진도를 잘 맞추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PPT가 만들어져서 강의가 훨씬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촬영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PPT는 이제 한 장 예복습지라고 뒤에 보시면 이제 부자료,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를 다음 주에는 제가 책으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수업 들으시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는 선물을 드릴게요. 이거 반응? 예, 예, 예. 쫙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거 파워포인트하고 해서 훨씬 원활하게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의 방식에서 좀 중요한 거는 여기 파워워드는 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예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서 문법이랑 독해 준비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공통영어로 공부 안 하신 분, 이 파워워드를 듣기 위해서 파워 그래머까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공통영어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디 공통영어를 같이 공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나요? 공통영어 안 했다 번쩍. 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만 잘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에 이제 보시면 학습 방법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 2달 안에 이제 영어 어휘를 완성하려면 우리가 공부를 이제 예습도 하고 수업도 듣고 복습도 하고 그래야겠죠? 여러분, 그쵸? 예. 지금 이제 단과 수업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큰 선택을 여러분 하신 거잖아요. 맞죠? 이제 요새는 단과 많이 안 듣는데 여러분이 2달이나 이제 시간도 많이 내시고 돈도 막 따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 때는 아마 큰 결심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얻어야 되는데 저도 뭐 할 만큼 최선을 다하겠지만 공부의 그 황금률은 그거잖아요. 공부의 황금률이 뭐예요? 예습, 수업, 복습. 네. 그리고 이제 복습은 또 굉장히 많긴 해야 되는데 예습을 조금씩 한다면은 수업을 훨씬 잘 소화할 수 있고 그거야 뭐 굉장히 황금률이잖아요. 그래서 예습 방법, 복습 방법 적어놨고, 특히 이제 복습이 말처럼 참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스터디 이거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온라인 스터디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스터디도 이게 저희가 꾸려드리는 것까지는 하려고요. 지난번 파워그래머 보니까 6조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3조까지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갔고, 한 조는 꽤 가다가 뭐 합격생이 생기고 하면서 좀 와해가 된 조는 있어도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100%까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또 우리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그 스터디를 잘 사용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를 짜드릴 테니까 신청서 있죠, 그렇죠? 거기에 시간 이렇게 넣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포인트는 이제 스터디의 포인트는 복습이죠. 혼자서는 사실 복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근데 스터디가 있으면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 때마다 이제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면은 정말 전에 없는 의지가 생기고, 전에 있는 줄 몰랐던 성의가 생기고, 그래서 나한테 이런 면이 이러면서 성실함, 의지, 성의 이런 걸 발휘해서 복습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터디 학생들 이렇게 그룹 스터디 모아서 한 지가 지금 한 8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는데 번번이 참 이거는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단계엔 또 스터디 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쪽 사용하셔도 쓸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좀 사용하시면 복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까지가 이제 소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 들어갈게요. 책은 이제 간단히 목차를 한번 볼게요. 큰 틀이 어떤지 아마도 이제 이 수업에 책을 처음 보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긴 하겠지만 예, 그래 보이긴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아이고 이제 오시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촬영하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 이렇게 그 우리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도 많이 좀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게 왔다 갔다 할 때 머리가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맘 먹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수업 딱 시작하는데 머리가 머리가 휙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부탁을 저한테 어떤 학생이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기는 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좀 카메라 앞을 갈 때는 이렇게 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예, 그러면은 목차 볼게요. 이제 파워워드의 전체 목차를 보시면 파트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트 1은 영단어 20그림 찾기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단어 공부에 이론이 있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아니죠. 단어 공부는 그냥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거지 웬 이론? 근데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뭐냐면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챕터 1은 단어가 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단어가 되게 긴 단어를 보면은 우리 옛날부터 막 되게 싫어하고 맞죠, 여러분?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중학교 때 immediately라는 단어를 보고 immediately 그 단어를 보고 무슨 단어가 이렇게 길어? 중학교 때 immediately 엄청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말 해석하면 즉시 이렇게 짧아. 한국말 짧고 뜻도 사실 짧다는 얘기야. 근데 왜 이렇게 단어가 길어? 그래서 이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immediately가 보면 이렇게 합성이잖아요. 예, 이 말이 어릴 때는 되게 길어 보였는데 뭐 더하기 im 더하기 mid 더하기 다음 it 더하기 ly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고 여기 mid라는 말은 여러분 뜻이 뭐죠? 중간.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간인데 미들 스쿨 할 때 그 중간. 근데 IM의 뜻은 중간이 없는 게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게라는 게 이제 수업이 끝나고 중간이 없이 바로 이런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던 거였는데 그걸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쭉 썼을 때 너무너무 길어 보였던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면 어떻게 외우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부분이 이렇게 더해져서 단어가 길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쫙 외워야 되는 단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게 이제 챕터 1 단어가 길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붙여서 그런 거다. 그럼 붙여서 그렇다면 이제 조합을 그 부분을 잘 합성을 해보면 뜻이나 뭐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처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붙이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면 챕터 2에서 그 붙이는 구성 요소들을 배우는데 첫 번째 단어의 첫 인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보시다시피 AD, DE, CON, DIS, IX, IN, PRO, RE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접두사, 접두어. 현재 책에 접두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게요. 예, 접두어들이 딱 보면 AD는 뭐 무슨 뜻이고 con은 무슨 뜻이니까 그 this가 나오면은 대체로 좋은 말일 것이다. 안 좋은 말, this가 이렇게 흩어진다는 말이니까 좋은 말, 안 좋은 말, 좀 안 좋은 말일 거고 DE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는 말이니까 대체로 안 좋은 걸 거고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첫 인상을 보여준다는 거. 그럼 접두어를 이제 잘 알고 그 다음에 챕터 3는 일당백 단어 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 뿌리를 한자로 바꾸면은 어근. 근데 이 어근 중에서 정말로 많이 쓰는 어근을 12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파워워드 공부를 하면 접두어 8개, 어근 12개만큼은 진짜 잘 알도록 하면 8 곱하기 12가 계산이 금방 안 나오지만 8 곱하기 12가 원래 100을 안 넘잖아요. 근데 8 곱하기 12를 잘하면 이 접두어 8개와 어근 10개를 곱하기를 하면 이 어근이 일당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20개 막 12개였는데 그게 100개니까 1200개 접두어를 또 막 붙이면은 막
이 8 곱하기 12만 해도 1200이 아니라 막 1500, 3000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너무너무 생산성이 큰 접두어 몇 개와? 접두어 8개, 어근 12개. 합하면 여러분. 자, 8 더하기 12, 그 몇 개만 외우자는 거예요, 지금. 12개. 아, 죄송합니다. 8 더하기 10이니까 다 합치면 20개. 예. 이 20개를 제대로 사용을 하면은 이게 막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예, 그건 말고 다른 걸 보자면 챕터 4에 그러면 이제 접두어 있고 어근 있고 그다음은 뭘 해야 되겠어요? 단어 꼬리. 이제 한자로 바꾸면 미어. 전미어 보면 이제 품사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품사를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문법이 아주 굉장히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걸 막 모르는 채로는 진짜 영어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보자마자 품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근데 그런 걸로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접두어, 어근, 전미어가 없어. 그냥 한 덩어리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분석이 안 돼.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자? 소리로 느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해보셔서 이게 이제 좋은 느낌인지 안 좋은 느낌인지 빠르다는 건지 느리다는 건지 근데 아무 느낌이 안 나고 느낌이 안 나고 아니면 막 헛짚고 그러는 과정을 자꾸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센스가 생겨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어진다. 이게 영단어 이제 공부할 때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 5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뭘 하냐면 단어가 길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걸 배우고 그러면 그 이유 이제 세 토막을 크게 낼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접두어, 그 다음은 어근, 그리고는 점미어. 근데 그렇게 분류가 안 돼. 그러면 단어가 한 덩어리 좀 짧아. 짧다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짧은 말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자? 발음을 해서 어감을 보자.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봐가지고 추측도 하고 익힐 때도 이제 느낌이 있으면 잘 외워지잖아요. 그 5개가 영단어 암기의 어떤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도록 각 챕터마다 6개씩 유닛이 있는데요. 각 유닛은 딱딱 10단어씩 있어요. 모두 10개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60개씩 있다는 거잖아요. 챕터가. 근데 챕터가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6, 5, 30 여기까지가 300개 단어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파트 2로 들어가면 이번에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는 좀 난도 있는 단어들을 뒤로 뺀 거예요. 앞부분은 조금 쉬운 단어고. 그래서 꼭 2번째 달까지 들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다 나오세요. 여러분이 막 수강료를 20만 원을 냈으면 200만 원을 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여러분의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돈을 냈다고 생각하면 빠질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꼭 끝까지 잘 활용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챕터 6에는 둘이 만나 하나 되면 많은 단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실 단어가 긴 단어들은 베이직하게는 사실 접두어하고 어근 또는 어근과 전미어 이렇게 구성됐는데 거기다 뭐를 또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된 것만 베이직하고 쭉 보는 거예요. 그걸 한참 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보면 품사를 딱 봐서는 알 수 없는 그 조금 더 어렵죠. 외우기 어려운 이런 말들을 모아가지고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그 꼭 알아야 될 텐데 뭐라고 뭐 이름 붙이기 못한 것들을 알파벳 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총 200개의 단어가 파트 2에 들어있는데 파트 2를 구성할 때는 계속 품사별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파트 2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딱 단어를 보면 품사가 금방 생각이 나도록 하는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자세한 얘기들은 필요에 따라 보시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 이제 이런 그림을 저희들이 그 나무 토막을 사가지고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사가지고 이게 글자를 붙인 다음에 사무실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이. 근데 이렇게 단어들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 16페이지에는 나무 토막 그림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붙였다 뗐다 하면서 remove였다가 또 demove였다, promove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adapt였다가 inapt였다가 아시겠죠? 이게 요렇게 덩어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exclude였는데 무슨 clude도 있잖아요, 여러분. include도 있고 또 무슨 clude도 결론 내리다가 뭐라 그래요?
conclude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x 대신에 뭐 여기다가 다른 걸 막 붙여 보면은 단어가 막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옆에는 이제 유닛 1부터 유닛 6까지 단어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 하면은 60개의 단어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페이지만 보고도 아, 나 이 단어 진짜 잘 알아.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 아주 깐깐한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 이 단어의 품사는 뭐고, 정확히 어떤 뜻이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고, 사용할 땐 어떻게 쓰는 단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이제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수업을 나오면서 이제 되게 오래간만에 파워워드 수업을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레고, 그리고 또 단어를 이렇게 쉽고 체계적이면서 잘 기억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생겼다는 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줄을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또 잘 기억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이제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기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습, 수업, 복습 이렇게 하면서 잘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인트로덕션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파워드의 곱셈 학습법이라는 거는, 자, 접두사라고 이제 다음에 바꿀까 해가지고 이렇게 써봤어요. 자, 접두사 모두 몇 개예요, 여러분? 이거 8개예요. 어디, 이닉스, 컨디스, 프로리. 네, 해볼까요, 다시? 어디, 이닉스, 컨디스, 프로리. 어디, 이닉스, 컨디스, 프로리. 이런 거 8개가, 이제 어드는 전치사로 말하면 to니까 나중에 이제 율동도 같이 할 거예요. 어디, 인, 익스, 컨, 디스, 프로리. 자, 어드는 무슨 뜻이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고, 디는 떨어진다는 거고, 이는 들어간다는 거고, 익스는 나온다는 거고, 컨은 모인다는 거고, 디스는 흩어진다는 거고, 프로는 앞으로, 리는 뒤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디, 인, 익스, 컨, 디스, 프로, 리. 자, 이 8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근이 모두 몇 개? 12개. 그래서 이거를 CCD, 왜 이렇게 흩어놨지? CCD, 뭐, FMP, SSD, TTV 해가지고, 이제 뭐 CCD, CCD, FMP, SST, TTV. 이거 섹션 4개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스트하고 이걸 합치면은 무슨 단어가 되죠? insist. 이렇게 될 거고, ex하고 syst를 합치면 exist. 이럴 거고, con하고 syst를 합치면 consist, 뭐 이런 거죠. 이런 단어 없다. re하고 syst를 합치면 resist. 그다음 어드하고 syst 합치면 뭔지 알아요? 어드 시스트가 아니라 어드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스펠링하고 동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드 시스트가 아니라 어시스트 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자음 2개가 나오는 건 거의 AD의 변형이에요. ALL, ACC, ADD 이러는 건 다 AT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뭐 붙여보면 아까 말했듯이 DDDD 계속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나중에는 빵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곱셈 학습법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공부할 내용들이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예문을 잘 읽을 거니까 문법하고 독해 실력까지 같이 오르는 막 굉장히 좋은 선택을 여러분은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첫 번째 10단어로 보겠습니다. 이 10개를 맨 처음에 이제 책을 구성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로 연결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10단어는 한 덩어리로 된 거예요. 어떻게 쪼갤 수가 없는 단어들. 그중에서 좀 중요하고 여러분이 외워야겠다 싶은 것들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인트로덕션을 마치기 전에 꼭 한마디 드려야 될 것은 파워드 500개 단어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500개가 깜짝 놀라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최신 기출문제 11, 12월에 제 기출문제 풀 건데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기출문제 제가 해설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무거나 들어보면 한 해만 들어보면 계속 표제어죠. 기출문제에서 계속 이게 표제어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500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이거는 뭐 문법 수업을 해도 그렇고 리딩 수업을 해도 그렇고 이 500개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본인이 예. 근데 뭐 제가 이제 500개는 다 알고 있으니까 표자가 뭔지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욕심을 과하게 내기보다는 제대로 500개를 아주 튼튼하게 아는 거, 그게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이고, 500개를 아주 튼튼히 알다 보면 한 두세 개씩은 이렇게 붙기 마련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2달 동안 해가지고 막 2000개를 확실하게 알았어. 그럼 그게 나중에 또 막 스스로 다른 단어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욕심내기보단 500개를 아주 잘 알도록 그렇게 목표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500개는 좀 중요한 리스트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외울 때 한 페이지에서 딱 이 단어를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이제 breed라는 말이, 여러분 이 발음할 때 치즈처럼 이렇게, 자 소리 breed, 예, breed라는 말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들으면 딱 들으면은 품종이라는 명사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보통 이제 breed를 찾아보면 dog breed라고 해서 dog이 앞에 있어요. dog breed. 무슨 말일까요? dog breed? 개의 품종 있잖아요. 뭐 코카 스패니엘인지 뭐 시베리안 허스키인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품종들을 자 발음하시면 breed라 그래요. dog breed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동사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그 이렇게 품종이 있으면은 얘가 만약 뭐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다 그러면은 그 품종이 계속해서 똑같은 애들 낳잖아요. 이 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낳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러면 낳다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그 한장 예복습지에 써 있듯이 하나 정도는 동의어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reed가 동사일 때는 발음해 보시면 reproduce. 자, reproduce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re 더하기 pro 더하기 duce. 자, 이것이 아까 말했던 8 곱하기 12의 힘이에요. 알고 아까 말했던 8. 자, 아까 8 중에 자, 이거는 외웠을 것 같은데. 자, 노래 불러 볼까요? 자, 시작. the in x con this pro 하고 re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프로리가 여기는 repro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duce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ccd, fmp, sst, ttv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d가 바로 duce예요. 예. 그럼 이제 reproduce는 다시, 이제 re는 뒤란 뜻도 있고 뒤로 다시 간다 이러니까 뒤야 again이란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앞으로 가다가 뒤로 그다음 뭐죠? 뒤로 다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뒤라는 공간이 다시라는 뜻을 나중에 이제 파생시키게 돼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이끌어낸다 이렇게 되니까 네, 물론 프로듀스 전체의 뜻이 여러분 생산하다라는 말을 아시죠. 이게 생산하다가 되는 건 앞으로 끌어내는 게 생산인 거고 앞으로 끌어내는데 그걸 다시 해. 그러니까 이게 번식하고 그다음에 뭐 낳는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품종 이렇게 되면은 stock이라고 하는 말이 뭐 저장하다라는 말로도 쓰지만 꽤 많이 명사로 품종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단어 정도는 동의어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breed라는 말은 개 품종,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다른 말은 stock 그런 것이기도 하고 동사로 하면 breed 한다 하면 이렇게 낳는다 이러니까 영어로 하면 reproduce 한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어를 묶은 것은 이제 한장 예복습지 이야기 제가 무슨 상을 했는지 적어놨는데 코프라는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러니까 쿠라는 말이 뭔지 지금 금방 보면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쿠테타라는 말을 알죠? 예, 쿠테타를 영어에서 보통 쿠라 그래요. 데이터라는 말을 이제 생략을 하고 쿠라 그러는데 구테타하고 요 지금 코프라는 말이 관련이 있는데요. 구테타라는 말의 뜻이 원래 이렇게 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프라는 말이 뭐를 이렇게 친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cope with something이라고 써서 여기 나오는 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 이렇게 쳤어. 뭐 구테타를 일으켰어. 그러면 with 다음에 나오는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니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것을 딱 치고 타개한다. 이 난관을 타개한다. 그 말이 발음하시면 cope with예요. 여러분 타개하다라는 한국말의 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칠타예요.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관을 타개한다는 말과 cope with 한다라는 말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with 다음에는 안 좋은 어려움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걸 이렇게 타개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건데 정말 많이 쓴 단어예요. 자, 그러면 난관을 타개하면 뭔가를 생산하거나 낳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뭔가 생산하다가 나은 다음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죠. 예. 런치라는 말은 이게 시작 이런 뜻이고 여러분 제품 런칭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제품 런칭 점심 먹는 거 아니고
예, 제품 런칭 이럴 때 저 점심 아니고 이게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건 A만 빼면 런치가 되는데 A를 넣으면은 발음을 하면서 런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뭔가를 발사한다, 뭔가를 개시한다, 시작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동의어 우리가 시작하다 하면은 물론 begin이나 start가 있지만 이건 좀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I로 시작하는 여러분 시작하다라는 동사. 대답 나왔어요. 자, 뭐라고요? initiate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제가 이름 쓸 때 KSJ 이렇게 써요. 자, 그거는 initial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다 initial을 알아요. 근데 여기다 요거 스펠링 이렇게 바꾸면은 자, 발음을 다시 해보시면 initiate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KSJ 이렇게 첫 글자 쓰는 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다는 동사 initiate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쉬운 거 하나를 동의어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그게 런치의 뜻입니다. 그럼 다시 난간을 타게 해야 뭐를 낳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코프하고 그 다음에 breathe하고 그리고 런치하는 거죠. 예, 그럼 이 세 개 열심히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코프하고 잠깐만 코프는 동의어를 안 했네. 그쵸? 그럼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뭔가를 이제 뭔가 난간을 타게 하고 처리한다는 말로 외우기 좋은 단어는 다루다라는 대표적인 표현 발음하시면 deal with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deal with나 cope with나 비슷한데 그 중에서 더 어려운 일, 심각한 일 이럴 때는 뭘 쓰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고 심각한 일이야. 그럴 때는 deal with, cope with를 쓰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먼저 머릿속으로 세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자, 보지 마시고 세 개가 뭐였죠? 코프하고 브리드하고 런치예요. 그럼 이제 코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것처럼 이제 코프의 원래 뜻은 치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cope with를 써야 되고 그게 난간을 타게 하다란 말이며 동의어는 최소한 하나 deal with가 있다. 자, 일단 breathe라는 말은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쓴다. 그럼 명사로는 뜻이 품종, 영어로 stock. 그 다음에 동사로 하면은 reproduce 이런 말로 쓰인다. 그럼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있고 런치 할 수가 있다. 런치가 아니라 런치다. 예. 런치와 런치는 구분을 해야지 된다. 그럼 이게 시작하다는 말이니까 I로 시작한 동의어. initiate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개를 나중에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걸 보지 않고도 오늘 하루 동안 머릿속에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봐볼게요. 자, 여기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이를 쓰는 거는 bribe 이렇게 읽으라고 쓴 게 아니고 요 앞에 있는 모음을 알파벳대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를 쓰면.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알파벳대로 읽지 말고 짧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발음은 brief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얘를 알파벳대로 I 이렇게 읽으라는 표시로 이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발음하시면 bribe 이렇게 읽게 되죠. 근데 bribe은 여기 뭐라고 어떻게 써 있고 그런 건 없는데 통으로 공부를 해야겠고 뇌물을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뇌물. 자, 그러면 이제 bribe이 뇌물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PPT를 쓸 때 이거 보시면은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많아서 이렇게 나누고 나면 그다음에 내일 저녁 때 내일 우리 수업 끝나기 전에 이런 그림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자.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bribe 생각나시죠? 자,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여러분, bribe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bribe란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bribe과 관련한 단어를 4개를 이렇게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나는 단어가 잘 없죠? 그래서 다시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면 bribe과 관련한 단어 4가지예요. bribe은 자, 여러분 뇌물 주다라는 말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grant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공부할 거예요. grant 이거는 뇌물 주다고 요 grant는 뜻이 예, 이게 뭐 보조금이라든지 결국은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give처럼 grant somebody something 이런 구조를 써요. 이름저러죠. 그래서 grant 이 사람에게 이것을 준다. 명사로는 보조금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grant의 동의어를 보면은 endowment 이런 단어가 보조금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파워도 공부할 때 제가 좀 미안한 것이 그러니까 앞에 보면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되게 어려워 그러는데 그때 그 단어들이 표제어가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표제어라는 말을 책에다 표시를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시 앞에 단어가 어려운 게 되게 많은데 그 사실은 거의 대부분 어려운 단어 중에 상당 부분은 뭐예요? 표제어예요.
500개 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외우게 될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앞에는 하나도 안 보여줬다가 뒤에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뒤에 나오는데 왜 앞에도 쓸까요? 그러니까 미리 좀 연습해 놓으면 그럼 그때 가서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온 것을 지금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읽어보시라고. 읽어보고 이건 내가 모르는구나 하고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때 가면은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면 확실하게 단어를 많이 외울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그랜트 보면 위에 동의어 뭐라고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인다우먼트. 그럼 제가 이거 표정합니다 수업 들으니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발음만 좀 해놓고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일단 bribe이랑 grant 즉 주는 거예요. 그리고 bribe이란 hazard예요. 여러분 hazard 뜻이 뭐냐면은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론 D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 danger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를 고를 땐 조금 어려운 거, 아니 너무 어려우면 그냥 danger 하시든지. 지금 hazard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동의어를 danger를 하시는데 조금 할 수 있다면. 자, 소리 내보시면 jeopardy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조금 난도 있는 걸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jeopardy는 근데 4월 시험, 몇 년 전 4월 시험에 그 국가직, 지방직 2번이나 나왔던 단어라서 알긴 알아야 되겠거든요. 동사로 jeopardize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는 그 글자를 눈으로 보면서 하면 눈으로 보면서 jeopardy 이렇게 읽는 게 쉬워요. 보지 않고 jeopardy 하는 게 쉬워요. 보면서 jeopardy 하는 게 쉬워요. 보지 않고 jeopardy라고 하는 게 쉬워요. 보면서 하는 게 쉽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보면서 하셔야겠어요? 보지 않고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하겠어요? 보지 않고 하셔야 돼요. 보지 않고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 머리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보지 말고 저 단어가 어렵구나. 그러면 이제 보지 말고 jeopardy 해보고 보지 말고 이렇게 써보고 그렇게 자꾸 발음하고 쓰시다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많이 오래 보고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머릿속으로 오늘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림의 가운데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맨 센터에는 breathe가 있었어요. 근데 breathe를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코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breathe가 돼서 그 다음 뭘 할 수 있고요. launch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쪽에 보면 가운데 뭐라고 써 있죠? bribe이 있어요. 근데 bribe이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grant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H로 시작하는 단어 hazard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좀 못된 일인 거예요. 이런 건 나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이 mean이란 단어는 물론 의미하다라는 동사로 쓰지만 형용사로 쓰면 못된, 나쁜 이런 뜻이 있거든요. 뜻이 굉장히 많아요. 한 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못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urge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발음을 할 때 뭐 이게 막 대충 하지 마시고 이게 뜻이 촉구하다란 말이라고요. 그럼 촉구는 세게 말해야겠어요? 부드럽게 말해야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려서 자 발음 urge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urge 한다 그러면 뒤에 어떤 사람한테 urge 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뭐 하라고 하느냐 이런 패턴으로 이제 나가는 거, 패턴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단어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bribe과 관련한 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발음하시면 부시예요. 그래서 이제 부시를 설명하는 사전으로 부시 대통령을 쓸까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부시 대통령 모를까봐 딴 걸 쓰긴 했어요. 근데 대통령 부시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사람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 관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거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뚱뚱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둥치, 나무 둥치, 그루터기 뭐 이런 걸 영어로 트렁크라 그러는데 이런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거를 트렁크라 그러는데 이런 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거를 트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이런 나무는 트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어가 많아요. 이쪽 사람들이 이 영어에 굉장히 이런 자연물을 묘사한 단어가 많거든요. 이래야 이걸 트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썼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플랜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중에서 이건 되게 얇아. 그런데 뭔가 이렇게 뭐 부글부글 뭐 이렇게 난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건 이제 트렁크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부시라 그래요. 부시라 그래요. 이제 이런 단어를 고를 때 사실 부시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관용적 표현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beat around the bush.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 beat around the bush라는 거는 the bush를, 자 여기 bush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된 이제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제 부시 속에 뭔가가 이제 토끼 같은 애가 숨었어요. 그러면은 사냥하다가 얘가 숨었으면 원래 가서 탁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 주변만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시 주변만 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말? 변주 굴리다? 사실 변주 굴린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한국어에 변주 굴린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의 beat around the bush는 핵심을 찌르지 않고 이렇게 주변만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자 발음하시면 뭐라고? beat around the bush.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파워드 500개 뽑은 이유예요. 그랜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take something 그다음에 for granted 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grant가 동사로 무슨 뜻이잖아요? 주다. 그럼 여기 ed 붙으면 뭐라고 읽으시겠어요? 주다가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이래요. 이건 뭐 주어진 거지.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별로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주어진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가볍게 처리를 안 하고 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 이제 발음해 보시면 take something for granted 라는 표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뽑은 거고요. 자, 그러면 부시가 이제 그 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range를 보면 이 range라는 단어는 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시하고 range를 연결할 때는 관목이 쭉 있는 줄, 즉 길, 이런 걸 떠올리셔서 이 range, 줄이 쭉 있는데 거기 이렇게 부시가 있는 걸 떠올리시면 둘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range가 이제 줄이라든지 쭉 이렇게 이어진 줄을 기억해야 되는데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줄 이렇게 끝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range를 공부를 할 때는 앞에다 넣어서 단어를 또 다른 거 여러분 아는 단어 다른 걸 넣어보세요. 무슨 range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arrange 있죠. arrange라는 거는 동사로 우리가 정리하다라고 외우고 있는데 정리의 방법 중에서 줄줄이 가지런하게 놓는 것을 arrange 한다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줄은 맞는 것이 앞에다가 이런 걸 붙여요. 자, 발음은 mountain range. 그러면 산이 이렇게 줄을 이루어. 그런 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산맥. 산맥을 mountain range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줄이 있는 거는 맞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중요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게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딱 떨어지는 해석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범위, 여기에서 여기에 이른다 이런 말로 range를 쓰거든요. 범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range 한 다음에는 어디로부터 어디에 이른다 이렇게 한 전치사를 여기다 써주셔야지 돼요. 전치사. 그럼 여기 로부터니까 뭘 쓰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작은 from. 그다음에 여기까지니까 to. 그래서 이제 range from A to B라고 하는 스트럭처라든지 또는 뭐 하여튼 이제 몇 가지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말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한 번에 이걸 모두 다 들으면 절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장 예복수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표제어 보시고 거기 첫 번째 써 있는 동의어 영어 표제어마다 딱 영어 하나가 먼저 써 있거든요.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서 각각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밑을 쭉 봐가지고 눈에 띄는 거 한두 개 적는다든지 뭐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조금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 조금 더 채우신다든지 하여튼 요거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전에 나중에 이제 뒷페이지를 펴고는 아침 저녁 해가지고 갔던 것 중에 내가 어디까지 기억해낼 수 있는지를 외워서 써보는 걸로 저녁에 똑같은 페이지를 뒷페이지에는 외워서 쓰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한 페이지에서 그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50개 단어를 한 번에 쫙 복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공부하고 일주일 후에 주차일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표제어 중심으로 해서 단어를 아주 튼튼하게 외운 것들을 많이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지금 우리 공부한 10개의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이런 과정은 이제 코프가 무슨 뜻이니까 strike, 예, 있죠? 예,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코프가 뭐 한다. 예, 치고 난간을 타게 하고 그러다 보면 뭐를 breed 할 수 있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런치한다.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bribe이 무슨 말이니까
이게 뇌물을 준다는 거. 딱 한 단어로 동의어가 없고요. 그러면 예를 뭐 쉬운 말로 동의어로 뭐라고 하냐면 buy off 이래요. 뇌물을 준다는 거 결국은 buy 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준다는 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buy off 한다거나 동의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이제 사실 뇌물 준다라는 말 딱 떨어진 동의어가 없기 때문에 뇌물과 관련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죄하면 딱 생각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뇌물도 이거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뭐 횡령, 나쁜 일이죠. 그럼 횡령이 뭔지 하나만 적어 놓는다면, 자, 발음해 보시면 embezzle, 자, 이런 거. 근데 이제 돈으로 보통 사기 치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굉장히 기본적인 말일 텐데, 자, 소리 내보시면 fraud,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bribe과 관련이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bribe를 보면 fraud나 embezzle이나 이런 것들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여러분 적당한 걸 뽑아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bribe과 관련한 단어가 4개예요. 자, 그러면 뭐뭐가 생각나 보지 말고 살짝 바꿔. 예. 자, 그러면 bribe과 관련 있는 4개의 단어. bribe는 기본적으로 grant 하는 일이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거는 hazard고, 그 다음에 이거는 M으로 시작하는 말. mean 하는 일이고, mean의 동의어가 이제 우리가 또 못된 이러면 bad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나쁜 이러면 bad, wrong 이 정도 생각나는데, mean처럼 못됐다, 사람한테 저 사람 못됐어 이러려면 nasty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자, 발음 어떻게 해요? nasty하다. 스펠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nasty, N-A-S-T-Y. 예, 그런 동의어를 이제 하나씩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evil이라든지 이런 말 또 보겠지만 일단은 거기 있는 것 중에 nasty 정도를 붙이시는 거죠. 그럼 다시 bribe 한다는 건 grant 하는 거고, 또 hazard고, 그리고 mean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urge 하는 일이에요. 남한테 뭔가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그 나무 얘기했어요. 이 나무를 bush라 그러고, bush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range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range에는 이제 range from A to B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 같은 게 생각이 나죠. 그럼 이제 이 10개를 정말 튼튼하게 해놓고 조금씩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책을 볼게요. 이거 좀 꺼주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뒤에 뭔가 버튼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여러분 이제 발음 소리 내보죠. breed, 동의어, reproduce, 다음에 또는 generate 아니면 cause, 뭔가 이렇게 야기시킨다. 동의어로 kind가 친절하냐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무슨 뜻도 있냐면 종류란 뜻이 있죠. 그런 의미고, variety, 변종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이 동의어가 되겠고요. 자, 이제 예문을 읽을 건데 첫 번째 예문이 좀 어려워요. humiliating treatment 했는데 humiliating에 ing 밑줄 긋고 요 스펠링이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기본적으로는 명사거나 형용사거나 부사로 품사를 바꿔줘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동사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런 걸로 바뀌어요. 그중에 뭔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아세요. 근데 뒤에 treatment라는 명사가 이게 어떤 대우잖아요. treat, 대하다. humiliate라는 동사가 수치스럽게 하다란 말이거든요. 단어 어렵죠, 그렇죠? 그럼 수치스럽게 하다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파워도 500개 표제어 중에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500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드릴 텐데 500개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소리 내보시면 humble 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humble의 뜻이 겸손한, 누추한 이런 말이에요. 이게 흙에서 왔어요. 흙. 예, 그러면 인간을 우리가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하잖아요. human. 그럼 인간을 human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라는 겸손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오만하고 잘났다 이러지만 사실은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humble한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human과 humble과 humiliate이 모두 관련이 있는데 humiliate은 겸손하다가 아니라 대상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결국 흙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결국 그런 애잖아. 그러니까 humiliate이 수치스럽게 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humiliate이 뜻이 뭐라고요? 수치스럽게 하다. 대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제가 humiliate 했어요. 그러면 대상이 필요하죠. 예, 누구를 humiliate 했는지, 누구를 걔를 치욕스럽게 했는지. 그러니까 humiliate 한다는 건 대상을 치욕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이 ing를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umiliating treatment. 치욕스럽게 하는 대우.
맞죠, 그쵸? 그러면 ing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treatment 수식하는 거예요. 뜻을 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by가 나왔잖아요. by를 동그라미 하시고 by를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이제 공통 용어로 보면 이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해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칠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때 by라는 전치사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by의 역할은 여러 가지지만 이 중에 뭔지는 앞에 말을 잘 읽으면 벌써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humiliating은 치욕스럽게 하는 그 다음에 대우 이랬잖아요.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자, 두 가지가 궁금해져요. 치욕스럽게 하는 대우. 궁금한 건 누가 누구를 치욕스럽게 했겠는가. 맞죠? 누가 누구를 부끄럽게 했느냐. 요 앞을 되게 잘 읽으면 humiliate한 그런 대우를 한 자와 그 대우를 당한 자가 궁금해진다고요. 근데 뒤에 by가 나오잖아요. 그럼 by는 뭘 소개할 것 같아요? 행위자 아니에요? 행위자. 이게 누구에 의한 이렇게 읽히는 거죠. 자, 그러면 the allies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이들이 사람이에요. 그들에 의한 치욕스럽게 하는 행위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누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가 궁금해질 거예요. 자, 뒤를 보시면은 자, coupled 커플드의 ed를 동그라미 하시고 동사에 ed를 붙여서 분사를 만들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뭐로 바꿔요? 형용사거나 부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문법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문법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되도록 적어놓고 나중에 차차 알게 되려니 하고 공통영어 보시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일단은 적어놓고 자, humiliating treatment by the allies 하고는 근데 지금 coupled가 그 동사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쉼표 앞에 있는 쉼표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겠어요. 쉼표를 쓰는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주절 끝 부사 시작 혹은 부사 끝 주절 시작 그러니까 주절과 부사절 나누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삽입. 우리가 언제 삽입이라고 하냐면 주어가 나오고 나서 쉼표가 나오면은 삽입을 했구나. 쉼표가 또 나오고 본동사가 나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병렬 구조. and 대신에 and나 or 대신에 A 쉼표, B 쉼표, C 쉼표 이렇게 되는 세 가지 경우에 쉼표를 써요. 그럼 지금은 그 중에 뭔 것 같아요? humiliating treatment에서 humiliating의 품사가 형용사, treatment의 품사가 명사. 그렇다면 humiliating treatment가 이 문장의 주어. 그렇네요. 그러면 humiliating treatment by the allies가 이 문장의 주어네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쉼표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네요? 삽입한 거예요. 그러면 삽입하고 이제 삽입이 어디서 끝나냐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두 번째 문장에 depression 다음에 쉼표 있죠. 거기 삽입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일단 동사를 먼저 읽을게요. 그런 이제 그 치욕스럽게 하는 대우가 bread라는 무슨 사가 나타났어요? 동사. 그럼 동사로 하면 아까 동의어 여러분 번식했다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그 생산해냈다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거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근데 위에 올라가면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의 reproduce는 생식이나든지 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고 알을 까고 이런 때 브리드를 쓴다는 거고요. 2번의 generation이나 cause는 상황을 유발시켰다라는 거.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reproduce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뭔가 추상적으로 generate 할 때 쓴다. 그걸 구분한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여기 bread는 1번 뜻이에요? 2번 뜻이에요? 2번. 그렇죠. 그래서 뭔가 뭘 만들어냈냐면 뭘 발생시켰냐면 generation 하면 generation의 뜻은 세대, 소녀 세대 거기 generation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generation of angry Germans에서 이제 분노한 이 사람들의 세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lling이 ing를 밑줄 긋고 자, ing가 붙으면은 품사를 바꿔주죠. 명사, 형용사, 부사 중 형용사. 이 willing이 앞에 있는 German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willing이 막 하려 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be willing to. 이 화난 독일인들은 뭘 기꺼이 하려고 그러냐면 willing to do anything 뭐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to에서 가로 여시고 거기다 이제 목적 부사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도 하려고 그래요.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닥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궁금한 거. 왜? 목적. 투부정사 목적. 목적은 to get back. 그 다음에 what에서 아로요시고 what으로 시작하면 100% 무슨 사절이다? 명사절이에요. 그러면 what they lost in World War I에서 1차 대전에 잃었던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어렵죠? 중간에 있는 것도 할게요. coupled 다음에 전치사 with. 항상 그래요. 여러분 칠판 보시면은 A가 커플 됐다. 그러면 궁금한 건 A가 짝을 이뤘다. 궁금한 거 누구와 이러니까 이 뒤에 항상 전치사 with 이렇게 되는 건데 중간에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쉼표를 찍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있던 주어 즉 humiliating treatment가 누구와 짝을 이뤘는지 여기에 이게 나올 텐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자, humiliating treatment가 누구와 짝을 지었을까요? 안 좋은 일, 같이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A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B하고도 짝을 이루어가지고 진짜 사람들을 열받게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짝을 이뤘냐면 The extreme poverty 하고 짝을 이루었어요. 안 좋은 거 맞죠? 그 다음에 brought에서 다시 가로를 열어주시고 brought 이하는 앞에 있는 poverty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표시하는 방법 알죠? brought에서 가로를 열고 이 뒤에 말이 얘를 수식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 brought on 하면은 brought의 동사 원형은 물론 뭐고요? bring이고 그러면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뭐 계속이라는 의미일 수 있겠고요. 무엇에 의해서 이런 가난이 왔냐면 by global economic depression에서 이런 물론 depression의 의미는 우울증이 아니라 경기 침체 그런 의미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독일인들이 엄청 화가 났고 그러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2차 대전까지 만든다 뭐 이런 토막이에요. 근데 1번 문장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는 내년에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거 꼭 바꾸려고요. 자, 그럼 이제 내려오시면은 제가 예 맞네요. 이제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표시해 드릴 거예요. 불러 드릴 거예요. 이거는 먼저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하고. 자, 그러면 단어 친구에 보시면은 번식하다의 produce offspring이라는 말 보이죠? 예, 그 offspring이 꽤 공부할 만한 단어예요. 예. spring이 튀어나오다에서 이제 튀어나오니까 앞에다 뭘 붙였어요? off 이렇게 튀어 밖으로 떨어져 나오니까 offspring을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단복수 동형이에요. 또 문법적으로 offsprings 이러질 않아요. 예. 지금은 복수로 offspring을 쓴 거예요. 단수여도 offspring, 복수여도 offspring이라고요. 그 다음에 multiply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말이죠. multi라는 게 다고, 그 다음에 ply 동그라미는 fold, 접다라는 뜻이 있어서 여러 번 접다 보면 여러 개 막 많이 나온다. 그래서 번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ate도 꼭 아셔야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알긴 알아요. 반 친구를 영어로 뭐라 그러잖아요. classmate, 그 다음 방 친구는 roommate. 그러니까 이 mate이 어차피 짝을 이루어가지고 짝짓기 하다가 이제 교배하다, 번식하다 이렇게 되는 그 말이에요. 동사로 하면 교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bring about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요. about의 뜻은 관하여가 아니라 주변으로 끌어온다는 게 이런 것이 발생시키다라는 말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P로 시작하는 동의어 발생시키다, 생산해내다, produce의 동의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꼭 알아야 될 말입니다. 옆으로 가시면은 예문이 좀 어려워요. torrential rains 이렇게 시작을 했죠. 네, torrential의 TOR을 동그라미 하시고 TOR이라는 스펠링이 twist 이렇게 twist 비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막 비틀리는 회오리 바람을 허리케인 말고 토네이도 할 때 TOR을 이게 막 굽이친다는 거고요. 바람이 굽이치면 토네이도, 물살이 막 굽이치면서 홍수가 나면 그걸 토런트라 그래요. 물살, 홍수, F로 시작하는 홍수란 단어 여러분 알아요? flood. 예. 원래 물살이 흐르는 거는 그냥 부드럽게 흐르는 건 flow라고 하고 홍수 나면 이걸 발음을 좀 세게 해서 발음하시면 flood. 그게 대표적인 동의어가 보지 마시고 아까 그 단어 뭐죠? torrent예요. 되도록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간이 좀 있잖아요. 옆에 종이 꺼내놓고 막 자꾸 외워서 스펠링을 쓰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하면서 torrent라고 쓰고 아까 jeopardy 하면서 글자를 보지 말고 자꾸 외워서 이제 이 자리에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라고 자꾸 써가면서. 자, 그러면 torrent는 홍수인데 torrential 하면은 홍수 같은 이거 홍수를 일으키는 뭐 홍수의라든지 이런 형사 만들었는데
있었는데 뒤에 rain에 s를 붙였어요. 그쵸, 그쵸. be에는 원래 s를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기, 집중적인 우기. be가 아니라 자 rains의 뜻 우기요. 예. 그리고 이게 바꿔요. 그래서 폭설 기간 하면은 snows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된 거. 사전에 여러분 rain 찾아보면 나와요. 좋은 사전이면. torrential rains brought about. 자, 그럼 brought about을 G로 시작하는 동의어로 바꿔볼까요? generate. P로 시작하는 동의어 produce. B로 시작하는 짧은 단어 breed. 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면 massive flooding을 만들어냈습니다. in the Midwest에서 중서부에서. 자, 그 정도. 예, 그 정도 할게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거고 이번에 자 발음을 해볼까요? bribe. 관련 있는 말 생각해 볼까요? 자, bribe에서 생각난 단어 4개. grant, hazard, 그다음 mean, 그리고 urge. 예, 이런 것들이 관련 있는 말이에요. 자, bribe 열심히 보면 동요가 inducement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자, DUC 동그라미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번식하다, 생식하다라는 동사가 reproduce 할 때 그 duce예요. duce의 뜻은 lead 이끌다고 inducement는 표제어예요. 나중에 이제 동사 원형으로 induce라는 표제어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의어가 인다우먼트인 줄 알고 말했던 거 그러니까 표제어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표제어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제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좀 연습을 해놓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막 수월하게 진도 잘 나가면서도 많이 외울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induce 할 때 in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in은 안으로. 그러니까 duce의 뜻이 lead 이끈다. 그럼 induce 한다면 이리 오세요. 유도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실 밖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들어오세요. 자, 이게 영어로 뭐하다? induce 한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뇌물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뇌물을 줘서 induce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induce 자체는 그냥 들어오라 그래서 이끈다는 말이고 bribe는 돈을 줘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거고 그런 말이죠. buy off라든지 옆에 구조 보시면 동사로 할 때 bribe 여러분 소리 같이 내볼까요? bribe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런 패턴으로 말하게 되고 자 이제 예문할게요. 자, it was his first time. 자, it was his first time 한 다음에 to에서 가로를 열면요. 자, 아까 있었던 그 it은 정확히 말하면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today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수요일이다 영어로 it is Wednesday 이렇게 가잖아요. 자, 가을이다 하면 it's fall 이렇게 할 때 그 it 이 그 it이에요. 비인칭 주어.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time이라는 시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뒤에 투부정사가 진주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투부정사는 진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first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경우였어요. 그럼 뭐 한 첫 번째인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To babysit 이게 동사입니다. 자, 애를 본 거죠. 그리고 he didn't know 하고는 what에서 가로를 열고 무슨 사절이고요. 명사절. 자, what to do에서 가로를 닫아야겠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에서 가로를 열고 무슨 사절이고요. 부사절이죠. 언제냐면은 the child started crying. 됐어요. 이제 first time이니까요. didn't know 거죠. He tried everything. 한 다음에 he에서 다시 가로를 열고 자, he부터 무슨 사절의 시작이고요. 형용사절이죠. 앞에 있는 everything을 수식해요. He could think of 가로 닫을게요. 자, think of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때는 이제 목적이 뭐냐, 뭐 하려고 그런 거냐. 그래서 목적 부사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앞에 가로 열고 to stop, to get the child to stop crying 이렇게 넘어간 거죠. 여러분 get이란 동사에 대해서 구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는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get을 선생님들이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 그럼 사역동사 하면 생각나는 세 개의 단어는 let, have, make. 그 다음에는 뭐 쓰는 거예요? 얘 시킨다니까. let, have, make 다음에 대상 사람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죠. 예, 그런데 get은 사람 쓰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기 때문에 혹시 제 전화가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 지금 없는데 왜 전화 소리 나지? 이러면서 자, 다시 해볼게요. Let have make이 사역동사다 이럴 때는 let have make 다음에 대상 쓰고 그 다음에 to를 쓰지 않죠. to를 쓰지 않고 바로 동사원형을 써요. 근데 get은 get 다음에 동사원형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get somebody to 동사 꼭 to를 써야지 돼요. 그래서 사역동사랑 할 때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헷갈릴까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 사람 쓰시고 to를 써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경우죠. 그래서 get the child to stop crying에서 자, 그러면 물론 이제 crying에 ing 밑줄 긋고 하던 일인가요? 할 일인가요? 하던 일. 애가 계속 울던 거를 이제 멈추게 하려고 뭐든지 해봤다. he even 여러분 even 뜻 심지어 무슨 일까지 했냐면 걔를 이제 뇌물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건 아니고 뒤에 보니까 with candy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with를 썼죠? 줬으니까요. 줬으니까. 자, 그리고 bribe이라는 말을 P로 시작하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준다는 거 대표적인 단어 있잖아요. P로 시작하는 진짜 대표적인 단어. provide. 그러면 provide 구조 어떻게 되나요?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지금 그거랑 같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bribing him with candy 이걸 줘서 뇌물도 줘봤습니다만 but nothing worked. 자, 이때 work의 뜻은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더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단어 가족을 보시면은 명사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bribe 올라가 보시면 bribe이 스스로 명사이기도 한데 bribe은 뇌물이고요. 근데 내려와 보시면은 bribery란 단어가 있잖아요. bribe과 bribery의 차이는 bribe은 그냥 지가면 돈. 근데 bribery는 그 짓, 그 행위. 뇌물을 주는 그 행위를 bribery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 친구를 보시면은 1번에 허쉬머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찾았죠? 자, 허쉬는 쉿 하고 주는 돈. 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금전적 비행 이쪽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 거기 사기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 fraud.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most get rich quick schemes 했는데 get rich quick 밑줄 그어주시고 이런 단어는 사전을 찾으시면 안 돼요.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해가지고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럼 get rich quick의 품사는 get rich quick이란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라는 건 그 뒤에 schemes라고 하는 무슨 사?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 동사가 나오니까 이제 scheme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략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돼라는 책략들은 다들 대체로는 frauds다. 예,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공금 횡령하다라는 좋은 중요한 표현 발음은 embezzle. 이것 꼭 알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외우더라도 나중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 비교 가끔씩은 이제 스펠링 하나가 다른데요. 뇌물 주다는 bribe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로 바꿔봐. 그럼 bride는 뜻이 신부, 결혼식의 신부가 되니까 bride인지 bride든지 구분을 잘 하시자 이겁니다. 뒤로 갈게요. 첫 시간에 2단어를 했네요. 자, 우리 10개 기억했죠? 자, 외워볼까요? 자, 맨 처음에 한가운데 있었던 단어는 breed. 자, breed가 되려면 먼저 cope. 그리고 다음에는 lunch. 그 다음 이쪽에 있던 건 bribe. 자, bribe이라 함은 네 가지. grant하고 hazard고 mean이고 urge 하자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시면은 bribe 되실 일이 종종 있겠네요. 잘 하십시오, 잘. 야,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무슨 단어 2개가 있어요. bush가 있고, bush 다음에 있는 말이 range였어요. 자, 10분 있다 뵐게요.